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하며 취임 2달 반 만에 대선 때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주 전 각각 60%, 50%대였던 지지율은 50%대, 3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 소식부터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주 60% 선이 무너졌던 지지율은 51.1%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짜별로 볼 때 광복절 전날엔 50% 선도 깨졌습니다. 이 대통령 대선 득표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지지층 여론이 빠진 게 눈에 띕니다. 2주 전과 비교할 때 인천, 경기는 15.9%포인트, 호남도 8.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권 지지세가 강한 40대와 50대에서 각각 두 자릿수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권 내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 사면 후폭풍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호남이나 40, 50대나 진보 진영들 다 공통된 그 정서예요. 할머니들을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한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40%대에 갇히면 허니문 기간이 끝난다고 봐야 한다며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보수 과표집도 영향을 미쳤지만 여권 쪽 상승 요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의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귀 기울여 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시작하자마자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며 민심 괴리를 직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여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신임 대표가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도 있기 마련인데 이 정청래 대표 취임 후 특히 텃밭 호남에서 2주간 30%포인트가량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최종 득표율 61.74%로 민주당 당권을 거머쥔 정청래 대표. 하지만 출범한 지 2주 만에 당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은 36.7%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사이 14.6%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40%가 무너진 건 약 7개월 만입니다. 특히 호남 민심이 휘청였습니다. 7월 말 79%였던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2주 만에 49.1%로 떨어졌습니다. 당 내에서도 대야 강경 일변도인 정 대표의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치는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정청래 견제용이란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정 대표, 정면 돌파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당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오늘부터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30 비판 여론을 묻자 몇 번 사과한다고 마음을 열겠냐며 서두르지 않겠다,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고 함께 사면된 최강욱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았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사흘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여권 지지율 하락이 사면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 저희 활동을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내년 6월에 열리는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제가 당에 복귀를 할 생각인데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신 과거 정의당처럼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권에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전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잘못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공정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의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두 당 연대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된 최강욱 전 의원을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지율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돌아왔습니다. 허니문이 끝난 것 같다고요.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1.1%, 지난 대선 득표율에 거의 근접했죠. 취임 후 2달 반 동안 쌓은 지지율 단 2주 만에 도로 돌아온 모양새입니다. 여론 정확히 알려면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봐야 해요. 어떻게 보입니까? 지난 2주간 여론의 흐름을 보니 첫 주 보수 이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8월 첫 주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대구, 경북. 가장 많이 떨어진 연령 70대 이상, 성향은 보수층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집니다. 대선 때 찍지 않았지만 취임 후 힘실었던 보수층이 돌아선 모양새죠. 그런데 2주 차에는 그럼 뭐가 조금 달라지나 보죠? 네, 지난주엔 하락을 주도한 계층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보면 대통령 강세 지역 인천, 경기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성향으로는 중도층에서 대통령과 여당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온건 보수가 떨어져 나가고 그 여파로 중도 성향까지 떨어져 나가면서 대선 때 득표율만 남은 거죠. 그럼 온건 보수와 중도가 돌아선 이유가 뭐예요? 지난 2주간 이슈가 쉴 새 없이 몰아쳤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혼란,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조국, 윤미향 사면, 그리고 지난주 취임식까지 있었죠. 국민의힘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논란 때부터 쌓였다가 광복절 사면과 국민 임명식으로 폭발했다고 보더라고요. 민주당도 사면의 여파가 큰 것 같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하던데 민주당은 이 호남 지지율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2주로 비교를 하면 호남에서 떨어졌지만 낙폭에서 차이는 납니다. 2주 사이 대통령은 한 자릿수가 떨어졌지만 민주당은 무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역시 여권으로서는 가장 고민이 큰 대목일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조국혁신당은 2주 전만 해도 호남에서 한 자릿수였는데 그런데 이번 조사에 보니까 17.6%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쪼개면 표본수가 적어서 오차 범위가 크다 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고민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조국 사면으로 여권 지지율은 빠지고 조국혁신당은 오르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과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네, 그 민주당 지도부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니까요. 사면 후폭풍은 예상했던 일이고 지지율에 반영이 됐으니 회복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던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사람과 악수하겠다며 야당의 강경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죠. 사실 앞서 보신 대로 보수, 중도층 이탈이 현재 지지율 하락을 이끈 모습인데 하지만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노란봉투법, 상법 다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대통령 의중을 알만한 한 여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60에서 70%가 목표가 아니고 단단한 50%로 가겠다면서 여론에 일희일비 않고 갈길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속도 조절을 당부한 걸로 보이죠. 대통령실은 쏟아진 이슈에서 벗어나 한미, 한일 정상회담 외교로 이번 주 돌파하겠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